아산 친환경 에너지단지 홍보체험관이 말뿐인 체험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체험은커녕 전시물은 비품 등으로 가려져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천안 출신의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직접 코스를 설계한 마라톤 대회가 지난 주말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4,700명이 참가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아산시가 건립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명칭이 온봄으로 확정됐습니다. 시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시립도서관에서 책 읽는 세종축제가 열립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천안시가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 친환경 에너지단지 홍보체험관이 말뿐인 체험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체험은커녕 전시물은 비품 등으로 가려져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친환경 에너지단지 홍보체험관입니다. 입구부터 방역 물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생활자원처리장과 물환경센터, 분뇨처리장 등에서 나오는 폐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주는 전시물은 전원이 꺼진 지 오래고 이마저도 쌓여있는 사무용품 등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여자 화장실 안은 화장지 등 비품으로 가득 차 아예 이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홍보체험관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홍보체험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발전 운동기구도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방문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약 1년 6개월 전부터 체험관 절반을 공영 버스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 발생한 침수로 인해 사무용품 등을 쌓아놓은 것이라며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보체험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아산시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 역시 친환경 에너지단지 홍보체험관의 방문자 수가 거의 없는 만큼 용도 변경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객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관심을 놓으면서 말뿐인 친환경 에너지단지 홍보체험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출신의 영원한 국민 마라토너죠. 이봉주 선수가 직접 코스를 설계한 마라톤 대회가 지난 주말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4,700명이 참가했는데요. 대회 현장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힘차게 내달립니다. 올해 처음 열린 천안 이봉주 마라톤 대회입니다.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번영로를 거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5km와 10km, 하프 등 3개 코스에 전국에서 4,7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성거업이 고향인 이봉주 선수가 천안 전역을 돌며 코스를 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직접 코스를 설계한 대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에는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이봉주 선수가 직접 나와 일일이 참가자들과의 기념 촬영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는 고향에서 이런 대회가 열려 영광이라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코스 개발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제가 이 천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늘 다니던 길, 뛰던 길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하게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한번 만들어봤죠. 한편 첫 대회 하프 코스에선 남용우 선수와 이정숙 선수가 10km 코스에서는 공병구 선수와 민경애 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풀코스까지 개발해 국제적인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풀코스까지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천안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봉주 선수도 자신이 우승을 차지했던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처럼
대회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유기 유실동물들의 보호 공간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건립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명칭을 온봄으로 확정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온봄은 아산의 옛 지명인 온양의 온과 따뜻할 온, 그리고 돌봄, 따뜻한 계절의 봄이 가지는 중의적 의미를 조합해 유기 유실동물을 따뜻하게 돌보겠다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목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가 34억 원을 투입해 배미동에 건립되고 있는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오는 12월 시 직영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천안 지역 빵 맛집을 소개하는 빵빵실록을 발간했습니다. 빵빵실록은 천안빵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빵 맛집 18곳의 대표빵과 빵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자는 전국 지자체와 천안 지역 관광지에 배포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에선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실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종시에는 관련 조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있는 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천안시 5개 행사 안전관리 조례입니다. 각종 공연이나 축제 등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장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거나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역시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밖의 행사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5개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이런 조례도 세종시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전국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5개 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12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모두 68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데 여기에 세종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다 진일보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관련 조례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이 주도하는 행사 외에도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그 주체가 없는 행사도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가 좀 시급히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체험관 시설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국의 안전체험관 현황을 보면 세종에만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세종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은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이나 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화나 일반 시민은 안전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겁니다. 세종시에서는 현재 그 세종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원 단 한 곳뿐인데요. 따라서 그 어린이집 원화들이라든지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랑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역의 안전관리 제도나 시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배방읍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직통도로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됐는데요. 구간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올해 개통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공사를 시작한 배방중로 1-1호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공수리와 북수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길이 94m, 4차로 도로로 계획대로라면 지난 6월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상 협의가 늦어진 데다 도로 구간 안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맡기는 등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졌고 9월이 돼서야 철거 등이 완료되면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도로 공사 완료 시점은 다음 달 5일까지. 하지만 도로 구간 안에 있는 한 곳이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통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아산시는 수용 재결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거주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다음 달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도 소송을 진행해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뒤 나머지 구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도로 개통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천안시가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 브로드밴드는 천안 지역 농업인과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등 천안시 농업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박상돈 시장은 SK 브로드밴드와 상생발전 체계를 구축해 천안시 농업과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연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세종시 세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옥 의원의 청소년 안전망 사업 강화를 위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안전망 사업이 강화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며 미래의 주역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률은 8.2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몇 년째 전국 1위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느 쓸쓸한 곳에서 고귀한 삶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우리 시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한 가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주민이 많은 도시입니다. 10년 남짓된 짧은 역사를 가진 지역으로 지역 내 활발한 소통과 화합은 아직 부족해 많은 이들이 쉽게 고립되고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76%나 되어 추락에 의한 자살 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부모를 따라 이주해온 청소년들이 또래 문화를 향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 연구에서 주관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해소할 만한 환경 조성도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서적 불안감이 심화되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는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학생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거나 주변의 설득으로 이곳에 상담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편견과 낙인 효과를 우려해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반면 세종시에 있는 정신과 의원 9곳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담 예약이 마감된 것을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정신병력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함께 얘기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살로 이어지기 전에 본인과 주변인들이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 위험성은 누구나 갖고 있으며 상담과 치료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청소년 정신건강 정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살률 수치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어 위기 상황이 있어도 개입이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정신건강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광역시도 중 1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청소년 자살 예방에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개선하고자 다음 2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전문적인 자살 예방 정책 수립과 수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청 보건정책과 보건소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살 예방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부재해 소통이 어렵고 중복적인 제도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미 11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인식 개선, 생명사랑 문화 조성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지역 밀착형 마음돌보미 사업을 추진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상담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지역민들이 위험 상황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2010년 서울시 지자체 자살률 5위였던 성북구가 2014년에는 22위로 떨어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선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가치 없는 삶,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생명 존중의 참된 가치가 우리 청소년들 마음에 깊게 뿌리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세종시립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시립도서관에서 책 읽는 세종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들의 도서관, 시민과 함께 성장하다를 주제로 관내 도서관과 지역 서점, 출판사 등이 참여하며 작가와의 만남,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인 조치원읍 도서관, 조치원 어린이 도서관, 조치원 1927 아트센터 등에서도 이번 축제와 연계한 전시, 북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등이 열립니다. 행사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 홍대용 과학관은 내년 3월까지 제30회 천체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변영준 씨의 하트 성운을 비롯해 한국천체연구원이 선정한 사진 22점과 동영상 2점 등 총 24점을 선보입니다. 아산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 앞 내부 수도관 관통구에 헌옷 등을 넣어 밀폐한 뒤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로 넓게 밀폐해야 하며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수도 꼭지를 조금 틀어놓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계량기와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하며 계량기가 깨졌을 경우 수도사업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천안 지역 공동주택 31곳에 중소형 폐가전제품 전용 수거함 80개가 설치됩니다. 수거 품목은 컴퓨터 본체나 모니터, 전자레인지, 밥솥, 가습기, 다리미 등입니다. 폐기 수수료는 없습니다.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치원 과선교회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세종시는 1983년 준공된 과선교에 대해 지난해 정밀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상부 구조물 손상과 바닥판 파손 등 결함이 발견돼 단면 보수와 재포장 등을 위해 통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기간 중 과선교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개통한 동서 연결도로를 우회도로로 지정해 소통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보수 보강 공사는 오는 12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동천안 우체국에서 우체국FC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9-6351번에서 635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탑텍에서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568-118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덕산업에서 레미폰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530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W에너지에서 태양광 설치 및 전기공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4366-589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